자, 이제 8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8장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모든 챕터에서 마찬가지로 명명법부터 시작하는 거죠. 명명법은 알카인에서 달라지는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켄에서 했었던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CC 3중결합, 파이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sp 혼성탄소들의 번호를 양쪽 말단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작은 번호가 지정되도록 그렇게 지정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맨 끝에다가 전미사로 YNE 전미사를 쓰셔가지고 알카인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 말단에서부터 더 가까운 삼중결합의 작은 번호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말단에서 더 가까운 불포화결합의 작은 번호를 주되, 만약에 말단에서 동등한 위치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들은 알파벳 순서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동등한 그 위치에 있고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진 경우에만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우선순위는 동등하기 때문에 말단에서 더 가까운 파이결합이 더 작은 번호를 가지게 한다는 거, 그대로만 딱 기억하시면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딘가의 끝에 삼중결합이 있고요. 또 어딘가의 끝에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메틀기가 하나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순위가 파이결합들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파이결합만으로 우선순위를 비교하세요. 두 개가 동등하죠. 두 개 동등하면 얘네들의 알파벳까지 다 비교한 다음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엔 여기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단 이제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 2, 3, 4 이 메틀기가 이 자리에 붙어 있어도 여기가 1번이고요. 이 메틀기가 여기에 붙어 있어도 여기가 1번이에요. 항상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삼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건 말단에서 두 번째고 이건 말단에서 첫 번째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무슨 말인지 이제 요 정도 예시만 보시면은 대충 구분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우선순위가 동등하다는 거, 두 개가 동등하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명은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 그 예시가 또 나와 있네요. 알킬 치환기는 이중결합, 불포화결합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이런 거 고려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좀 강조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이것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명명법은 이렇게 가볍게 해치우겠습니다. 두 번째, 알카인의 환원, 이게 나오는데요. 알카인의 환원은 알켄의 환원보다는 조금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켄에서는 CC 이중결합이 있고요. 이 CC 이중결합을 이루던 탄소들은 둘 다 sp2 혼성탄소예요. 근데 알카인은 CC 3중결합이고요. 이거는 둘 다 sp 혼성탄소라는 거죠. 앞에 제가 이론 과정에서도 혼성별로 다 설명을 드렸을 때, 1장에서 설명드렸을 때 sp2하고 sp 중에서 그냥 단위 탄소, 요 탄소 한 개당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전자 밀도, 이거를 비교해 드렸었는데, 전자 밀도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둘 중에서는 이 알켄이 더 높은 거고요. 알카인이 더 낮은 거예요. 결합선이 많다고 해서 전자밀도가 높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탄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그마가 이렇게 있고요.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또 파이가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시그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주변에는 전자밀도 높은 시그마 결합 두 개에 전자밀도 낮은 파이가 두 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전자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렇게 파이 전자로 다 분산된 거예요. 근데 sp2는 시그마 결합이 3개가 됐고요. 파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자밀도 높은 게 3개, 전자밀도 낮은 게 하나니까 이게 오히려 전자밀도가 높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소 첨가 반응은 수소들이 홀전자 상태로 금속 촉매 표면에서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로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전자를 받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니까 전자밀도가 높으면 어때요? 전자를 받는 속도가 느려져요, 오히려. 전자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자를 받는 속도가, 전자를 빼앗아 오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더 빠르고요. 알켄이 오히려 반응성이 떨어져요. 따라서 금속 촉매, 앞에서 우리가 알켄에서 수소 첨가 반응을 배웠다시피 알켄에다가 뭐 H2PDC 뭐 이런 조건들 알켄에서 일어났다면 알카인도 당연히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뭐 앞에서 쓰던 그런 금속 촉매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완전히 똑같이 반응이 잘 간다 그 얘기죠. 그때 여기로 이 알켄하고 알카인의 차이점은 알켄에서는 파이그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첨가되지만 여기서는 빠르게 한 번 첨가되고 나면 또 알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도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두 번까지 두 번의 연속적인 첨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당량이 첨가되는 속도는 sp2 혼성, 다시 말해서 알켄일 때보다 sp 혼성인 알카인일 때가 더 빠르게 첨가되고 알카인에서 이제 두 번째 첨가될 때는 알켄이랑 똑같아요, 속도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알케인이 되는 거예요. 알카인이 파이랍 싹 없어지고 알케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CH3가 하나 붙어 있고요, 삼중결합이 하나 있고 이 옆으로 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H2P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게 두 개가 sp 혼성이었었는데 요 가운데 있던 파이 전자들이 모조리 수소가 첨가돼서 양쪽에 sp3가 된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런 반응이 첫 번째 알카인의 환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환원법 중에서 린들라 촉매, 이거를 린들라 촉매를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말로 린들라 촉매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린들라 촉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식으로 사용하는 그 촉매의 종류는 사실은 앞에서 사용한 팔라듐 같은 금속 촉매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상당히 좀 산화수가 좀 높아져 있는 이런 산화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팔라듐은 환원 촉매죠. 근데 얘네들은 산화되어 있는 산화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산화물. 이 퀴놀린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섞어주는 용매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고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산화물을 같이 섞어요. 산화물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산화수가 높아서 자신이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을 시켜주려고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고 이것들은 전자를 빼앗으려는 성질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결국에 이 조합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 똑같은 환원이 아니라 환원 촉매의 환원성은 환원력이라고 합시다. 환원력을 감소시킨 상태예요. 환원력을 감소시켜 놓게 되니까 CC 2중결합에도 수소들이 첨가가 될 수 있었고 CC 3중결합에도 수소들이 첨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sp2 혼성탄소보단 sp 혼성탄소가 전자를 더 잘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여기가 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더 큰 건데 어찌됐든 여기로 수소가 한번 첨가돼 버리면 얘도 결국엔 뭘로 변해요? CC 2중결합으로 변하죠. 이때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켄하고는 반응하지 않을 정도의 환원력을 가진, 환원력을 감소시킨 그 상태의 촉매가 바로 린들라 촉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라듐 또는 백금에 비해서 반응성이 좀 낮은 촉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알켄에는 더 이상 이제 수소를 첨가시키는 성질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촉매가 바로 린들라 촉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금속 촉매니까 이것도 시노디션이 일어나겠죠. 같은 방향에서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같은 방향에서 슉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수소가 같은 방향에 들어가 있는 시스 형태의 알켄만 주생성물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질을 가졌다. 시노디션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뭐 대표적인 알카인의 환원법 중에 두 번째 얘기를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스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트랜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카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소듐이나 리튬을 사용해요. 소듐이나 리튬은 아시다시피 일족 금속들이고요. 일족 금속들은 전부 다 원자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고 이 전자 하나를 매우 쉽게 내주는, 그래서 자기는 A 플러스가 돼버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그런 화합물들이 바로 일족 금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홀전자를 첨가시켜주는 반응이라서 라디칼 첨가로 보시면 돼요. 홀전자는 전부 라디칼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소듐을 써도 되고 리튬을 써도 되는데 리튬을 한번 써보죠. 리튬을 하나 써주면 리튬이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를 이 알카인 중에서 가장 전자 밀도가 낮은 반결합성 오비탈에다 전자를 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sp3 혼성이니까 전절도 높고요. sp 혼성들이 전절도 낮죠. 그 중에서도 파이 전자보다 파이 스타가 전자밀도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 스타로 전자를 넣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공유 결합에 있던 파이 전자쌍 중에 한 쌍이 여기로 탁 넘어오면 이제 전자쌍이 돼버리고요. 이쪽이 전자쌍이 되니까 나머지 전자 하나는 반발에 의해서 반대로 넘어가 버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에는 홀전자가 남게 되고요. 여기는 전자쌍이 생겨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결합은 이렇게 이 비공유 전자쌍하고 반발에 의해서 이렇게 sp2가 돼 버릴 거고요. 이때 탄소 음이온이 생성돼 버리면은 용액에 이제 여기 용매로 보통 암모니아, 액화 암모니아를 이런 걸 쓰게 되는데요. 암모니아 용매가 잔뜩 있으니까 이 암모니아 용매에서 탄소가 암모니아보다는 산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수소에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 용매인 암모니아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H가 하나 붙어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탄소 하나에는 홀전자가 있고요. 그 옆에 수소가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옆에 메틀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메틀기가 직선형으로 있다 한쪽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여기에 있던 뚱땡이, 여기에 있던 뚱땡이, 이 뚱땡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뚱땡이가 약간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위쪽, 아래쪽으로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되는 피오비탈이 여기에 있던 시그마 전자가 위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자는 반발이 적을 수 있는 방향이 여기에요. 이 밑에 방향이에요. 여기로 주로 존재하게 돼요. 밑에 쪽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튬이라고 하는 일족 금속이 다시 전자를 하나 더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음전하를 다시 띠게 될 거고요. 여기 수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음전하 발생한 게 결국에는 암모니아 용매에서 프로톤을 하나 더 받아들여서 결국엔 트랜스 알켄, 이게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 그거를 이제 오비탈로 뭐 이렇게 쫙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그냥 하나 따다가 넣었는데 문제되면 이것도 다 뺄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을 써드린 대로 트랜스 알켄으로 주생성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라디칼 첨가, 이게 처음 라디칼 반응으로 나온 거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전자 쌍이 이동하는 반응들 위주로 봤다면 이거는 홀전자가 이동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전자들이 어떻게 거동을 할까, 그걸 유추해 보시면 별로 차이도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시험에 한 서너 번 정도 나왔던 대표적인 그 알카인의 환원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아마 또 등장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카인의 환원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반응들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다가 그냥 H2하고
PT 이렇게 써버리면은 뷰테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H2하고 린들러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시스알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소디움하고 암모니아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때는 트랜스알켄. 이 정도로 알카인의 환원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따로 각각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 중에서도 이 그냥 수소 첨가하는 반응들은 H2가 들어가는 건 시너디션이라서요. 특별히 다룰 게 없는데 요 라디칼 첨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도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형태로 내기가 쉽다. 나머지는 생성물만 물어보는 문제로 낼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알카인의 환원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